자, 이 시간은 농지법 끝낼게요. 농지법을 되게 무시하고 잘 안 하는데 기본적인 단어만 좀 드러나도 두 개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춥니다. 그래서 자, 먼저 농지의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자, 농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돼 있네요. 네. 자, 농지법은 두 문제. 근데 그냥 지금 오늘 하는 정도 범위만 해도 무조건 한 개는 무조건 맞춥니다. 단어만 알아도. 자, 농지란 것은 전, 답, 과수원. 자, 읽어요. 전답, 과. 여기까지 농지예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 이용 뭐라고? 현황.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더라.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이게 뭐다? 농지. 자, 전이나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라 답이나 관은 자, 여기서 6개월 농사를 지었어요. 몇 개월 농사요? 농지. 자, 1년 농사를 지었어요. 농지. 그러니까 전이나 답이나 과소는 농사짓는 기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못한다고요? 불문. 농사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 불문. 농사만 지면 이건 농지예요. 전답 과소는. 요건 처리됐나요? 근데 자, 잡종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잡종지가 있는데 자, 문제가 잡종지에 농사 짓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이용 현황이 뭐죠? 농사. 잡종지에 농사 짓고 있죠? 그럼 이게 농지가 되는 거예요. 잡종지에 농사 짓고 있으면 뭐라고요? 농지. 이용 현황이 뭐니까? 농지니까. 잡종지에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에. 자, 근데 잡종지에 농사 짓는데요. 그게 2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여기는 기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무조건 농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나왔어요. 그때는 기간을 따져줘야 돼요. 전답 과소는 몇 개월 쓰지 마세요. 밑에 있을 텐데. 썼은 것은 마무리하시고 썼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자, 전답 과소는 무조건 농지죠. 근데 잡종지 같은 경우는 전답 과소는 아니잖아요. 요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몇 년 미만이에요? 농지로 안 봐요. 농사 짓는 기간이. 그럼 잡종지에 농사를 짓는데 4년 농사 짓대요. 몇 년이에요? 4년. 그럼 이건 뭐예요? 농지. 그러니까 전답 과소는 농사 짓는 기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농사만 지면 농지예요. 근데 전답 과소는 왜? 이거 외는 전답 과소 외의 토지는 뭘 해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몇 년 이상은 돼야 3년. 그래야 농지로 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거죠. 기간이 안 나오고 잡종지에 농사 짓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다? 농지. 잡종지에 농사 지면 뭐라고요? 농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기간이 나올 때는 몇 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3년 미만. 3년 이상이면 농지. 요 선을 좀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농지는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인데 목초나 종묘나 인삼이나 잔디, 과수, 뽕나무, 유실수 이런 걸 심어서 농사지면 돼요. 그러니까 과수를 심는 것도 뽕나무 심는 것도 농사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거기서 3번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뭐 나오냐면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입니다. 조경수나 관상수 있죠. 그 묘목 있죠. 요걸 심으면 농지로 보는 경우는 자, 판매 목적일 때 농지입니다. 3번이 무슨 목적일 때요? 판매 목적. 그러니까 조경수나 관상수를 판매하려고 심으면 농지입니다. 근데 여기 읽어봐요. 여기 뭐라 됐어요?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못한다. 제외. 무슨 말이죠? 조경 목적으로 심으면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다 이거?
우리 집은 이런 것을 정원이라고 그래요. 정원. 여러분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네. 이건 농지가 아니대요. 조경 목적으로 마당에다 나무 심는 것은. 그러니까 농지에 판매 목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그건 농지로 봐요. 근데 조경 목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그걸 자 정원 그래요. 마당에다 심은 거죠. 마당에. 요거 구별할 수 있겠죠? 조경 목적으로 심자면 농지도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 경작지나 다른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계량시설 부지, 농로, 유지, 양수 배수시설, 수로 이런 것들도 이용하면 다 농지로 봐요. 이렇게 이용해도 농로로 이용해도. 그 다음에 3번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곤충사이수가 있죠. 축사부지로서도 농지입니다. 뭐로 써도 돼요? 축사. 자, 머리 아픈 척 하지 마시고 농지 개념 두 개로만 기억합시다. 자, 실제 이용 현황을 판단한다. 법적 지목 문제 삼는다, 안 삼는다? 안 삼는다. 그 다음에 자, 조경수를 판매 목적으로 심으면 뭔데? 농지. 조경수를 자, 판매 목적이 아니라 조경 목적으로 심었으면요.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논점이죠. 농지에서 제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목이 전, 답, 과면 무조건 농지고 이것이 아닌 토지입니다. 거기서 자 농사 짓는 게 몇 년 미만이면 3년 미만인 토지. 3년 뭐라고요? 미만. 3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농지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전답 과수는 기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요거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임야 있죠. 옛날에는 임야에다 농사져도 농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임야에 농사져도 임야입니다. 임야에 농사지면 뭐라고요? 임야. 임야가 농지가 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읽어봐요. 산지, 전용, 허가, 신고. 그러니까 산지 전용이 있어야 돼요. 산을 용도 전환을 통해서 농지로 바꿔야 돼요. 산을 다 깎아서 나무 다 뽑고. 자,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이거 없이 농사지면 절대 농지가 안 됩니다. 자, 임야는 임야. 뭐라고? 임야는 임야. 만약에 임야가 농지가 되려면 산지 뭐가 필요하다? 전용. 그리고 농사져야 돼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자, 임야는 임야. 뭐라고요? 임야는 임야. 초지는 초지. 초지일관. 초지. 요게 두 번 정답 나오죠. 초지는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까지. 다시요. 자, 우리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전답 과수는 기간 상관없이 농지. 근데 전답 과수이 아니면 몇 년 이상 농사져야 농지. 3년. 그 다음에 임야는 임야. 초지는 초지. 임야가 농지가 되려면 산지 전용. 산지 전용. 이렇게. 문제 풀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자, 1번에 키워드 찾으세요. 과수원. 뭐라고요? 과수원은. 자, 농사 짓고 있죠? 무조건 이건 뭐예요? 농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 2번은요? 무슨 목적이에요? 적용 목적으로 식재했나요? 그 농지도 아니다. 이게 정답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적용 목적으로 심으면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자, 3번은 키워드 찾으세요. 네, 전. 밭전. 밭이죠? 이전 필요 없어. 전이면 농지. 과수원이면 농지. 전답 과면 농지. 자, 적용 목적이면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같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농업인. 아주 별걸 다 암기할 거다, 이제. 이거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농업인 요건입니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이 농업인이 될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 원부를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농지를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럼 농업인이 되게 한 요건. 엄청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첫 번째. 얼마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 졌나요?
농작물 경작, 단연식물을 경작 재배했으니까 농사졌죠? 여기까지 거나 하나. 문장이가 두 개예요. 농업이 요거. 첫 번째 1번이 이걸 작용농이라 불러요. 무슨 농이요? 작용.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지면 이걸 작용농. 작용. 1년에 며칠 이상 농업에 종사했어요? 며칠 이상이요? 임대농. 1번에는 농업인이 두 개 있어요. 1000 이상 농사지면 작용, 스스로 농사진다고. 또는 90일 이상 농사지면 임대농. 따로따로 권하니까 둘 다 충족이 아니고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두 번째, 이 2번을 시설농이라고 그래요.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농 됐나요? 여기 봐요. 비닐하우스 어떻게 생겼죠? (330처럼) 생겼잖아요. 비닐하우스 이렇게 안 생겼어요? 330처럼? 또 갈매기 날아간다 그러지 말고 330처럼 생긴 게 뭐다? 비닐하우스. 됐고. 그럼 330 숫자 또 끝났죠? 세 번째. 별걸 다 암기해야 돼요. 별걸. 세 번째. 축산농. 무슨 농이요? 대가축. 대가축이면 뭐죠? 소나, 말. 몇 마리 키우면 농업이래요? 2마리. 아, 소나 말 2마리만 키우면 농업이 돼요. 자, 일부러 소, 말, 일부러 2마리만 예를 든 거예요. 소하고 말, 소하고 말, 소말, 소말. 2마리. 그 다음에 중가축 몇 마리? 여기도 10배수다. 10, 100, 1000이다. 빨리 10, 100, 1000. 처음에만 2마리고 중, 소, 가금 나왔죠? 중소, 가금. 네? 자, 중가축은 돼지, 염소, 양 몇 마리? 10마리. 그러니까 돼지 10마리 키우면 농업인. 소가축. 소가축이 뭘까요? 닭 아닌데. 토끼, 밍크. 토끼나 밍크 100마리. 이게 닭이야, 이게. 가금, 닭, 오리, 꽁 몇 마리? 1000마리. 꿀벌 10통. 식군 하는 게 10통. 이게 최근에 답이었어. 다음 중은 농업에서 옳은 것은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0통. 몇 통이요? 10통. 식군. 1년에 며칠 이상? 120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꿀벌이 1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군이? 1군. 여왕님. 아이고. 여왕님. 한 마리와 그의 일당, 1벌, 1만 마리. 이게 1군이에요. 내가 다 세봤어. 1벌 몇 마리인가. 이게 1군. 꿀벌 한 통. 그러면 이런 게 몇 통이 있어야 돼? 10통. 그래, 농업인. 이거 됐나요? 4번. 해도 너무해.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인 사람? 연매출이요. 연매출. 월 매출 연 얼마? 120만 원. 얘를 판매농. 뭐라고? 이것도 인상돼서 120만 원 된 거예요. 100만 원 하다가. 우리 시험 문제는 80만 원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 틀린 사람, 80만 원 틀린 사람, 저기 목포 앞바다, 신안 앞바다, 멍텅구리 새우잡이 왜 있죠? 거기다 다 팔아버렸어. 내가 80만 원에. 원가 세일 해버렸어요. 얼마야? 120만 원.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작용은 얼마 이상은 돼야 작용이요? 1000. 그래서 1000 이상이면 농업인이잖아요. 여러분 주말 농장 들어보셨나요? 취미 영농? 걔는 1000 미만. 1000 뭐라고요? 미만. 왜? 1000부터 농업인이니까 취미 영농은 절대 1000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농업인이 절대 못 되게. 원천 봉쇄. 그래서 취미 영농은 주말 농장은 1000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주말 농장은 얼마까지만 소유한다고요? 1000 미만. 다 이유가 있어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1000부터 농업이니까. 1년에 며칠 이상 농사져야 임대농을 한다고요? 90일. 시설은요? 시설 330.
시설은 뭐라고요? 330 정도. 비닐하우스는. 그 다음에 축산농. 자, 대가축 몇 마리? 2마리. 중가축은 10마리. 소가축은 100마리. 가급은 1000마리. 꿀벌은 10통. 예. 그 다음에 1년에 며칠성 축산을 농사하는 자 120. 이게 농업이라고. 판매농은 연 매출 월 10만원이에요. 월 10만원. 뭐 우리 집 베란다에다 상추 심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상추 한 장에 10,000원씩 강매해도 나 농업인 되겠다. 되죠? 판매농.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 상추 자라다 말아도 10,000원, 커도 10,000원. 예, 이게 농업입니다. 1번. 시험 문제 얼마 많은데.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2, 소가축 102, 가금 일저수,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에 며칠 이상 축산 농사 되죠? 며칠이요? 지금은 쉽지. 금방 했으니까. 자, 2번. 자, 자경. 얼마 이상 농지? 1,000. 3번.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얼마? 이게 제일 쉬울 거예요. 갈매기 날았죠? 해? 갈매기 날았잖아. 예. 4번은요? 판매기. 120만원. 80만원 기출됐던 문제였다. 네. 꿀벌 10군이 답이었고, 적어서. 농업법인. 농업인 했고, 이제 농업법인 공부합니다. 여러분, 농업법인은요, 법인은 회사잖아요. 아, 자, 이렇게 됐네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농업법인은 뭐뭐 있다고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개가 있는데, 이 농업회사법인은 업무 집행권을 가진 중 얼마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돼요? 3분의 1. 요 3분의 1이 가로놓기로 기출됐어요. 얼마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돼요? 3분의 1. 얼마 이상이요? 3분의 1. 자, 잠깐만요. 여기 읽어봐요. 농업인 몇 자? 그래서 3분의 1이어야 돼, 농업인이. 농업법인은 농업인 몇 자요? 3자. 그러니까 얼마요? 3분의 1 이상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가 농업인이어야 돼요. 그때 농업회사 법인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문제 바로 이렇게 나와요.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이 있는데,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이 업무집행권에 얼마를 가져야 된다? 3분의 1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됐나요? 1, 2월 때도 이렇게 하려고. 이론 설명은 바로 밑에 문제. 이론 설명은 문제. 여러분 핸드북 문제 있잖아요. 뒤에 거. 원래 계획은 20%만 풀 계획인데 수업 자료 만드는데 한 70%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5, 6월 달에는 저거 100% 다 풀어줄 거거든. 뒤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뭐 푼 데까지 더 풀고. 왜냐면 수업의 이해를 도우려면은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아서 체계도 하고 문제 풀고 체계도 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사이사이 넣어가지고. 지금 자료 만들고 있는데 만들다 보니까 내 욕심에 막 문제를 막 넣고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풀어줘야 빨리빨리 접목이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줄 테니까 따라서 오시면 될 거예요. 요 단어 됐나요? 자, 다시 주말 농자. 키워드 빨리 찾아요. 주말 체험 영농이라 뭐예요 이게? 취미, 여가. 취미로 농사 짓는 거, 여가 활동으로 농사 짓는 겁니다. 이걸 주말 농장 그럽니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입니다. 농업인이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요?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나 단식물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때 주말 체험 영농 하려고, 자, 키워드 여기입니다. 이번에 법이 바뀐 거예요. 주말 농장은 옛날에는 농지에 대해서 주말 농장은 어디서나 취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만 취득합니다. 어디요?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거의 농지는 거의 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주말농장 취득이 그렇게 쉽지가 이제 않을 거예요. 진짜 농지로 가치 없는 농지, 뭐 이런 것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제 나오지 않겠는가. 주말농장은 자,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뭐라고요? 왜? 이제는 주말농장은 임대해서 하는 게 앞으로는 소유는 쉽지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라는 거 알아두세요. 무슨 지역이요? 농업진흥지역. 좀 이따 마지막에 배울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근데 농업지는 이제 외에서만 소유할 수 있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소유하는 농지는 농사 안 져도 된다. 왜? 취미 영농이니까 취미생활하는 거니까.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시요. 주말 농장은 취미 영농이죠. 키워드 어디에서만 취득할 수 있다. 개정사항 2번 개정사항 농업지능지역 외 어디서만 취득해요? 농업지능지역 외에서만 취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주말 체험 영농은 제가 아까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했어요? 농지소유 상한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해서 온 식구가 딱 1000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문제 틀렸어요. 뭐 같은가 찾으세요. 농업지능지역 왜? 농업지능지역 왜? 농업지능지역 뭐라고요? 왜에서 1000 미만. 여러분 거기 53페이지 맨 위에다가 메모 하나 할까요? 그 위에다가 자 일단 주말 농장은 처리됐죠. 얼마까지? 1000 미만.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거라 요건 좀 정리해 놓읍시다. 농지 소유 상한 뭐라고요? 농지 소유 상한 상속 받았습니다. 뭘 받다고요? 상속. 상속 받았는데 농사를 안 지어요.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았어요. 농지를. 뭘 상속받았어요? 농지.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내가 농사를 지어 안 지어? 안 지어요. 그럼 나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합니다. 까지 소유.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 얼마까지요? 1만 제곱미터. 그럼 만약에 상속 재산이 5만 제곱미터였다. 5만. 그럼 나는 얼마를 소유하고? 1만. 나머지 4만은 처분. 팔아야 돼요. 원래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하는데 예외적으로 농업이 아니도 소유하는 것은 상속. 얼마까지? 1만. 뭐라고요? 1만. 까지만 소유합니다. 나머지 다 팔아야 돼요. 초과 부분은 처분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봤나요? 이농. 뭐라고요? 이농. 자, 제가 이 농사 짓다가 기농에서 농사 지었죠? 다시 도시로 가는 게 이농이죠? 그때 이농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돼요. 몇 년 이상이요? 8년 이상 농사했다가 이농하면 그때도 만까지 소유합니다. 얼마까지요? 1만 정도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다. 근데 농사 안 진다. 얼마까지? 만. 이농. 얼마? 만. 자, 이농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봐요. 영어. 이농. 도시로? 가다. 뭐 이렇게 어려워? 영어 안 돼요? 읽어봐요. 고시티. 도시로? 가다. 그냥 가요? 팔고 가요? 그냥 팔고 시티. 얼마에 팔아? 10,000원. 8년 이상 농사했다 이농할 때만 만. 팔고 시티 만. 시험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5년 하고 나와요. 5년. 지가 오고 싶다고 온다 못 온다? 못 와. 오고 시티가 아니에요. 팔고 시티야. 이농과 단어가 딱 맞아. 팔고가. 엄청 영어 잘하는데 팔고 시티. 말 되죠? 이렇게. 주말 농장은 얼마 미만? 주말 농장은 1000 미만. 주말 농장은 얼마 미만이요? 1000제곱미터 미만. 어디서? 농업, 지능지역. 왜?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또 시험지 내는 거. 농지소유 상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농업, 농지의 개념, 농업인, 여기 농지소유 상한. 이제 농취증 할 거예요. 농취증까지 딱 하면은 그냥 무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걸려요. 근데 이제 공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개사법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단어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좀 공부해 놓는 게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같이 읽을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뭐라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농지를 취득할 때는요, 내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농업인이다. 농업법인이다. 이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면 농업인도 농지증 받네요. 농업법인도 받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같이 읽읍시다. 농, 치, 증. 농지증.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자, 7일 이내 발급 통지. 7일 이내 발급입니다. 며칠에 발급이요? 7일.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4일이었는데 7일로 바뀌었습니다. 7일 내 발급 통지입니다. 뭐 농지위원회 심사가 필요할 때는 14일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농지증은 며칠? 7일. 이제 농지증은 며칠이요? 7일. 농지 소재를 권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같이 읽어요. 시구, 읍면장 에게 농지증은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거 받지 못하면 농지 매입 못하는 거 아시죠? 살 수가 없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데 시구, 읍면장한테 받습니다. 근데 여기 발급 대상에 뭐라 했어요? 뭐라고요? 예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자, 잘 보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국가입니다. 누구요? 또 누구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면장한테 가서 농지증 바꿨어요. 아니 국가나 지자체가 시구, 읍면장, 면장한테 농지증 좀 주세요 해 안 해? 안 해. 두 번째 농지 전용 요거 뭐예요? 빨리 읽으세요. 여기 읽어요. 우리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받으려면 허가받고 신고하려면 신고해야 돼요. 우리는 전용 허가, 전용 신고가 있는데 협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그러면 협의를 마친 농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협의 다 마쳤어요. 농지증 받을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자, 3번. 상속은 농지증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 왜 안 받을까요? 예, 안 받는데 3번. 상속.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상속이 받지 않습니다. 왜? 아직 민법을 덜 공부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 시간에는 이런 대답하기. 자, 이거요. 포괄승계. 아버지의 지위가 모두 나한테 넘어와요. 아버지의 농지증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포괄, 승계. 하여 농지증을 받지 않습니다. 민법에 포괄 승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상속이 있고 회사의 합병이 있습니다. 법인의 합병이 법인의 회사니까 농업법인, 농업회사의 합병입니다. 포괄, 승계. 이 두 개가 포괄 승계입니다. 상속과 회사의 합병. 그래서 이 둘은 농지증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됐나요? 뭐 5번은 농어촌 공사가 농지 취득하는 경우 뭐 공유수면 매립하고 수용하고 하는 거예요. 담보농지 취득하고. 6번에 공유한 것을 분할. 자,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6번 하나, 7번에 시효완성. 1, 2, 3, 4번과 7번 기억하세요. 시효완성. 시효완성은 뭐냐면 여러분 시효취득 배우셨죠? 취득시효.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야 돼. 민법에서. 시효취득 또는 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자, 원시취득입니다. 시효완성은 뭐라고요? 원시취득. 전주, 전 소유자의 권리자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지증 받지 않습니다. 시효완성은 원시취득이라 농지증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원시취득 배웠죠? 맨날 안 배웠대. 민법 시험. 제가 원시취득 볼 때마다 대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원시취득을 암기하는데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완성. 대학교 1학년 때 민법 총칙을 읽은데 이런 단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맨 앞에 나오는 책 교재 맨 앞에 나오거든요. 민법 총칙 맨 앞에 나오거든요. 뭐 법률 관계 도 그래가지고 그림 그려져가지고 이걸 문제를 풀려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암기하다 보면 앞뒤가 연결돼요. 법학은 앞에 나온 게 뒤에 나오고 뒤에 나온 게 앞에 나오니까 이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암기했어요. 원시치들.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아직도 가끔 나와요.
원시치드. 어떻게 암기하면 될까요? 여기 읽어봐요. 요것만 읽어봐. 시옷. 뭐라? 시옷. 그랬어.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어. 알아듣지를 못하니 썰렁하지고. 대학교 1학년생이 이걸 암기를 해야겠는데 단어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법률용어 자체를. 어떻게 암기할까로 째려보니까 신주, 선점, 습득, 시오, 완성, 시오, 원, 시오. 그러고 암기했어 내가.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방금 민법 강의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잘 찾아보시라고 자기만의. 저는 이런 걸 좋아해서 숫자 노름. 뭐 오멸쇼 몇 년? 5년. 이자 2년. 추진일 몇 자? 5자. 몇 명? 5명. 주민자 우리 도시개발 조합 설립인가? 1, 2, 3, 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1. 그런 걸 엄청 좋아해. 제가 법대를 가기 전에 원래 전공이 법학이 아니었어요. 원전공이. 원전공은 유전공학이었어요. 이과계열. 그러다가 어떨 집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제대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법대로 1학년도 다닌 거예요. 다른 학교로. 편입. 근데 왜 그때 편입 생각을 못 했을까? 편입했으면 편했을 텐데 편입 생각을 않고 법대를 다시 간다고 다시 공부했고 졸업은 법대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대학은 3군데 다녔는데 졸업은 법대밖에 못했어요. 하여튼 다 다녀봤는데 유전공학과 아직도 미련이 제일 많이 남아요. 했으면 뭐 하나 해먹었을 텐데 나는 황소 말고 다른 거 해먹었을 텐데 이거 농지증 단어 됐나요? 예, 이거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자, 문제 풀어볼게요.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는 생각한다고. 농업법인도 받고 농업인도 받아요. 이것과 무엇을 구별하세요? 요거. 농업법인 합병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지저분하게 1번, 2번을 꼭 같이 써요. 그러니까 1번에서 함정 빠져고 죽어버리라고. 1번에 농업법인, 2번에 농업법인 합병 꼭 이렇게 내요 문제를. 그러니까 농업법인 합병이 포괄 성격이니까 안 받습니다. 농업법인, 농업인은 농지증 받습니다. 1번 조심하시고. 3번에 상속인가요? 뭐라고요? 상속. 안 받죠? 포괄, 승계. 올해 기출문제. 주말농자, 농지증. 주말농자, 농지증 받습니다. 예? 받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은요,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첨부합니다. 옛날에는 농업 경영계획서, 영농계획서 첨부 안 했거든요. 이제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도 첨부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도 첨부해라 법이 개정돼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농지증 받아라.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왔는데요. 농지법에. 이 문제 틀리면 많이 혼났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뉴스에서, 다음과 네이버에서 뉴스 기사가 틀렸었어요. 뉴스 기사가 주말체험 농장은 농지증을 받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뉴스 기사를 이야기해 줬거든. 여기 뉴스가 잘못됐다. 주말농장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게 출제위원 누가 그 출제위원들이 만약에 이 기사를 보면요. 이거 문제 내버린 거예요. 신문기사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떨어졌으면 다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길 거예요. 나 그 증빙자료 난 찾아주라. 내가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버릴 거야, 나 이거. 내가 봤으니까. 혹시나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내가 찾아줄게. 자, 이렇게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이렇게 된 신문이 이렇게 너무 이런 거까지 틀리면 그때 이제 제가 댓글 쓰려다가 댓글 쓰려니까 옆에서 우리 아들하고 와이프가 들어 제발 꼰대짓 좀 하지 말라고. 틀렸다고 쓰려고 그 기사에다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썼는데 수정이 안 이루어졌던 기사입니다. 예, 주말농장은 농지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행강제금, 우리 이행강제금 농지법에서, 건축법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내가 불법 건물을 건축하니까 이행을 강제하는 돈을 부과했죠?
혹시 막 이런 단어 기억나요? 무신용건. 뭐가 무신고 용적률 건폐율초가 50%의 입안 면적을 곱하고 대통령이 0이 정하는 비율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것도. 자, 이행을 강제로 놓는다. 이게 뭐냐면 농지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거기다 뭘 부과해요? 이행을 강제하는 돈. 이번에 LH 공사 때문에 LH 직원들이 농지에 투기했잖아요. 이번에 이행 강제금이 상향 조정이 돼요. 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자, 먼저 이행 강제금은 벌금이나 과태료 갖는 문제성, 일회성이죠. 뭐 좀 잘난 척할 때 일사부재리 원칙 그랬잖아요. 뭐 이중처벌 금지 원칙. 한 사건은 두 번 처벌 못한다 그랬죠.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제한 때문에 자, 농지를 농사 짓지 않으면서 취득하면 벌금을 부과하면 벌금 한번 내면 다시는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다?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반자에서 일정 금액을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이렇게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이행하게 한 제도. 자, 요 심리적 압박, 요 단어가 시험에 나오는데, 요 심리적 압박은 직접 강제일까요? 간접 강제일까요? 힌트 다 줬어요. 직접 강제일까요? 간접 강제일까요? 뭐라고요? 간접 강제. 직접 강제는요, 졸면 가서 제가 물어버리면 직접 강제입니다. 가서 물어버리면 뭐라고요? 여러분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면 직접 강제. 간접 강제는요, 졸았어? 이행강제금 1억. 1억. 언제까지? 안 졸 때까지. 수업 시간에 대답 안 해? 1억. 언제까지? 대답할 때까지. 뭐 째려봤어? 1억. 언제까지? 눈빛이 온화해질 때까지. 이렇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행강제금 간접강제.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직접강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나왔다. 다음 중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률을 찾아라. 박스 쳐놓고. 무슨 법? 건축법. 무슨 법? 농지법. 우리 시험법에서. 공법 시험법에서는 건축법과 농지법입니다. 중개사법에도 있어요, 이게. 공법 시험법에서는 건축법과 농지법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1번 문제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를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매입하니까 처분해라라고 처분 명령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처분 명령.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랍니다. 팔아라 그랬는데 자, 농지를 처분하지 않더랍니다. 그럴 때는 자, 요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무슨 금액? 높은 가액의 25%. 옛날에는요, 토지가액의 20% 있었어요. 근데 토지가액이 공시지가 있어요, 되게. 기준이.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행강제금은 25%를 부과하겠다. 근데 25%는 감정평가한 금액과 개별 공시가 중 큰 금액의 몇 프로? 25%. 기왕에 혼낼게요. 확실하게 혼내버리자. 그래서 개별 공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몇 프로예요? 25%. 이게 왜 여기에 개별 공시가와 감정가액 두 개를 같이 다 쓰는지 아세요? 이게 시골은 농지가 시골에 있잖아요. 면사무소 근처나 이런 데는요. 표준지가 면사무소잖아요. 그 면사무소만 비싸고 그 조금만 옆에 마을로 와도 엄청 싸지죠. 근데 그 옆에 마을은 이게 높아요. 개별 공시가가. 이것보다 높아버려요. 시가가 한 2,000원, 3,000원 거래되는데 개별 공시가는 6,000원, 7,000원 나와요. 표준지가 비싼 땅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해요. 시골에서는. 이 개별 공시가가. 그래서 요 둘 중에 높은 가액의 몇 프로? 25%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제도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대리경작 나왔습니다. 자, 요 두 단어 구별해 줄게요. 대리경작 있고 그 밑에 뭐 있어요? 위탁경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위탁경영. 자, 단어 구별부터 할게요.
대리경작은 내가 농사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래서 우리 대리인을 시키는 거예요. 대신 경작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탁경영은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뭐 내가 군대 갔어요. 징집. 아니면 공직취임. 군수가 됐어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 필요해요. 3개월 이상 받는다고요? 국외 여행. 이게 농업이 맞나? 국내 여행, 국외 여행. 국외. 국내는요, 놀다가 와서 밤에 농사 지면 돼요. 에? 우리나라는 너무 작아서. 낮에 가서 놀고 저녁 무렵에 와서 농사 져도 되는 게 우리나라라고요. 그러니까 국외예요. 시험장에 맨날 국내로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위탁경이 나오는데, 둘의 차이점은요. 자, 대리경작과 위탁경영에서 먼저 대리경작입니다. 무슨 경작이요? 대리경작. 이 농작물 있죠? 소유권이. 농사를 지면 농작물 소유권 있죠? 이게 어떻게 되나요? 농작물 소유권. 대리경작은 대리경작자가예요. 농작물 소유권이. 대신 경작하는 자 소유권이에요. 그 다음에 위탁경은요, 토지 소유, 농지 소유자 거예요. 누구예요? 농지 소유자. 대신, 그러면 사용료. 뭐라고요? 사용료. 대리경작은 대리경작자가 다 가지고 사용료를 9대1로 내요. 사용료가 10%란 거죠. 수확량의 10%. 90% 누구 거고? 대리경작 거고, 수확량이. 여기는 사용료를 안 내요. 누구 소유니까? 농지 소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 보수를 줘요. 여기는 월급이 없는데, 여기는 월급 주고 농사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위탁경영이에요. 위탁경영은 뭘 주고요? 보수. 월급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하는 게 위탁경영. 여기는요, 네가 농사 짓고 수확량의 몇 프로만 사용료로 지급하면 되고, 10%. 그게 뭐고? 대신경작. 그러니까, 보세요. 벼농사 짓는다. 그럼 뭐 시키는 게 좋아요? 대리경작. 내 땅에 지금 인삼을 재배해 놨다. 그럼 대리경작해야 돼? 위탁경영해야 돼? 위탁경영이지, 그럴 때는. 농작물이 고가일 때는 뭘로 가고? 위탁. 저가일 때는 대리경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알아야 써먹어요, 이것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휴농지. 뭐라고요? 놀고 있는 농지입니다. 유휴농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휴농지 경작하는 자에 뭘 받아서? 신청받아서 지정할 수 있다. 올해 이것도 기출됐죠? 신청은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읽으면 되는 이야기예요. 노는 땅에 대해서 직권 또는 여러분이 못 받아서 신청받아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합니다. 사용료는 수확량의 몇 프로예요? 10%. 수확일로부터 몇 개월에 지급해요? 2개월.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하면 돼요. 공탁.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10% 앞에 다시 읽어봐요. 100분의 10 앞에. 수확량의 몇 프로예요? 10%. 수확량이 없으면요. 예, 안 내는 거죠. 수확량이 없으면 안 내는 거예요. 참 이건 잘해놓은 것 같아. 수확량의 10%예요. 태풍 불어서 다 농작물이 못 쓰게 됐어요. 상여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요. 이게 대리경작. 그래서 저 10%가 가로놓기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3번 나왔어요. 가로놓기. 10%가. 자, 1번 유휴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은 몇 년이죠? 대리경작기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리경작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대리경작기간은 뭐라고요? 정하기 나름.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리경작기간은 3년이 아닙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함이 없으면 3년이에요. 정함이 없으면. 하나 기억하시고. 논점은 여기 2번. 자, 사용료.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를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상여로 지급합니다. 수확량의 10%입니다. 수확량의 몇 프로예요? 1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위탁경영입니다. 이거 독립문제로 벌써 한 4번 정도 나왔어요. 위탁경영. 자,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뭘 지급하고요? 보수기업 약정하고 월급 주죠. 농작업에 전부나 무엇을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요. 위탁경영, 농업경영은 말더라. 요 위탁경영은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끝내요. 암기할 생각하지 마세요. 단어는 곧 암기시킬 테니까. 위탁경영은 보세요. 군대 갔어요. 징집, 소집.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되고, 2번의 별표. 국외 여행이에요. 몇 개월 이상? 3개월. 여러분, 농업법인이 청산 중이면 죽이는 거거든요? 죽여버린 거예요. 해산. 그러니까 청산 중일 때 위탁경영이 되고. 여기, 질병치료, 치약, 공직취임, 이런 위탁경영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상으로 몇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요? 3개월. 그럼 나 때린 놈 어디가 있을까? 나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게 9주 진단이나 12주 진단이 나왔어요. 그럼 나 때린 놈 어디 갔어요? 깜빵.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가 있잖아. 때린 놈은. 요게 최근 신설, 얘가 들어오면서 조금 복잡한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몇 개월? 6개월. 산후조리는 몇 개월 해야 돼? 6개월. 법에서 정해놨어. 산후조리는 6개월. 농지법에서. 농업인들 산후조리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치료 몇 개월 했어요? 3개월. 9개월 3개월. 산후조리만 6개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위탁경영 사유가 농업인의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합니다. 이때 변화, 과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 종류별 주요 농작업에 얼마 이상이 자기노동력? 3분의 1. 또 며칠 이상 농작업에 직접 종사? 30일. 며칠이요? 30일. 얼마 이상의 자기노동력이요? 3분의 1. 그만. 위탁경영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요. 자, 전부 숫자가 3, 3이에요. 3개월, 3분의 1, 3분의 1, 30일. 근데 산후조리만. 끝. 국내 여행, 국외 여행. 왜? 아직 산후조리 6개월이 안 나왔어. 그래서 3, 3회 거기다 산후조리 6개월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일이 20일까지 나왔어요. 30일 이상. 자, 1번. 군대 갔어요? 현역. 현역은 징집, 그러죠? 그러면은, 위탁경영수 있다. 2번. 질병치료, 치약, 선거, 공직침, 부상으로 몇 개월 치료가 필요해? 나 때린 놈은 깜빵 들어가 있죠? 그럼 위탁경영수 있다. 자, 3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3개월 이상. 국내는 너무 짧아가지고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요. 위탁경영수 있다. 처음에 국내 하루 일일 생활권이 돼버린 게 KTX죠. KTX나 SRT. 이런 것 때문에 일일 생활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오전에 가서 놀고 사람들 만나고 저녁에 와서 농사 지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가 안 돼요. 뭐만 돼요? 국외. 하두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볼까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무슨 지역이요? 큰 단어가 요 둘을 합하면 농업진흥 지역을 쓰는 거예요. 둘을 합해서 뭐라 쓴다고요? 농업진흥지역. 이제 지역은 다시 둘로 나눈 게 이렇게 나와요. 구역으로.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 보호구역과 진흥구역의 차이점. 진흥구역은 경지 정리가 됐어, 안 됐어? 돼 있어요. 근데 보호구역은 경지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는 보호구역은 상대농지. 무슨 농지요? 상대농지. 진흥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은 절대농지. 실무 가면 여러분 선생님들 여기를 절대농지라 불러요. 여기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뭐 됐나요? 집, 단, 화. 농업생산을 해서. 여러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이게 뭔지 아세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환지. 이게 환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왼쪽 단어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이런 걸 환지라 불러요. 경지정리 사업에. 자, 질문. 보호구역이 좋은 땅이에요? 진흥구역이 좋은 땅이에요? 다시. 보호구역이 좋은 땅이에요? 진흥구역이 좋은 땅이에요? 보호구역이 좋은 땅이에요? 진흥구역이 좋은 땅이에요? 아니, 국가가 돈 들어서 내부 반듯하게 만들었어요. 절대 농사죠, 절대 농지야. 평생 농사지는 땅이 뭐다? 농업진흥구역. 이건 개발 정보가 없으면 평생 농사지. 와, 내부 반듯하기 너무 좋다. 그래, 너무 좋아, 농사짓기. 이게 농지 전용이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아, 둘 다 안 좋은 땅이야. 다시. 큰일 났다, 또. 또 가서 그런다. 오늘 공법선생님이 농업보호구역이 좋은 땅이라고 했다고. 아니야. 둘 다 안 좋은 땅이야. 둘 다 농지니까 안 좋은 땅이에요. 농지 중에서 사겠다 그러면 뭘 사라? 보호구역을 사라. 이런 말이지. 저 땅이 좋은 땅은 절대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객관식 풀 때는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무슨 구역? 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한다. 뭐? 보호구역. 얘를 보호하는 게 보호구역이에요. 얘는 보호가 나와야 돼. 얘는 집단화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빨리 진흥구역 하면 무슨 농지? 절대농지. 보호구역 하면 상대농지. 두 개를 묶으면 구역을 묶으면 지역. 농지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지정한대요. 시도지사가.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시도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 읽어볼까요? 누구의 승인 받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뭐 승인. 자, 이거요? 농장의 승인.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르죠. 왜? 농지법이잖아. 농지법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될까요? 농장. 농지법은 누구의 승인이에요? 농장의 승인을 받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된 지역이다. 이게 시험지 자주 나와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어디에 지정하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읽어봐요. 녹관농자.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서울특별시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서울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하고 됩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다음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나 틀린 것은 특별시 녹지지역하고. 우리 좀 전에 주말농장 있었죠. 요 농업진흥지역 어디에서만 취득해라. 왜? 농업진흥지역 뭐라고요? 왜? 그럼 서울특별시 녹지지역은 주말농장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니까. 제외되니까. 서울특별시 녹지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주말농장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근데 있을란가 모르겠네. 외곽에나 좁고. 농업진흥지역 구분 보세요. 자,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뭐 나왔죠? 농업보호구역. 자, 진흥구역 키워드 딱 하나만 찾으세요. 농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지사업, 농지기반서 정비사업 시행되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될 토지가 뭐 돼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지, 정리. 이렇게. 농업보호구역은요. 뒤에 꼭 이게 나온다.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누구를? 진흥구역. 진흥구역에 용수납보, 수질보전, 물에 관한 환경을 보호해준답니다. 그럼 농업보호구역은 보호하는 구역이에요. 농업보호구역은 뭐라고요?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로 풀어봐요. 문제로. 1번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했나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 시도지사. 왠지 농장일 것 같거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2번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 환, 농, 자를 대상합니다. 다만 누구 제외?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무엇은 제외예요?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이렇게. 자, 이제 농지 전용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마지막이네요. 지금 우리가 농지법이라는 법 하나를 지금 1시간도 안 되는 분량 안에 그냥 다 끝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이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 시험 문제가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오늘처럼 투자 안 해. 나 1, 2월 달에는 농지법 안 할 거야. 하면은 많이 해야 30분? 10분에서 30분 하면 한 문제 맞추거든요. 근데 요 배경 베이스가 없으면 10분, 30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경 베이스니까 요걸 자꾸 들어두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농지법 시험 문제 나올 것만 몇 개 골라서 보는 거예요. 자, 농지 전용은 이렇게 농사 짓던 땅을 이렇게 주택 부지로 바꿔 쓰는 것을 농지 전용.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농사 짓는 거 외의 용도로 바꿔 쓰면 농지를 전용이라 한다 그래요. 농지를 창고 부지나 주택 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쓴다. 부담금을 내야 된다. 지자체에 돈을 내야 돼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는데요. 얼마 내냐면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돼요. 농지를 훼손 못하게 하려고 농지를 훼손할 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의 30%. 그럼 100만 원짜리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면 얼마 내야 돼? 아니야, 5만 원이야. 상한은 5만 원. 제곱미터당 5만 원 얼마요? 5만 원. 10만 원짜리면 30% 얼마 내고? 3만 원. 5만 원을 넘어서면 5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평당 최대 16만 5천 원까지 냅니다. 그것도 엄청나죠. 농지 전용할 때마다. 농지가 뭐 가격이 얼마나 한다고 평당 16만 5천씩 내야 돼. 그 농지 가격은 이만큼 더 계산되는 거예요. 농지 전용. 농지를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을 뭐란다? 농지 전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농지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단식물 재배지 등 농업 생산, 농지 개량 무슨 용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더라. 농지 개량시설 부지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전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나 비닐하우스로 쓰고 있어요. 축사나 뭐로 써요? 비닐하우스. 그것도 농지로 보는 거예요.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1번이 많이 나옵니다. 전용을 아무도 몰라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명령 위반입니다. 뭔 위반이요? 자, 관계공사 중지 명령 위반하면 취소를 전용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있고요. 여러분이 거짓말 쳤잖아요. 거짓말 쳐서 전용허가를 받았어요. 거짓.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요. 일반적으로 거짓 그러면 전부 다 취소해야 한다, 말소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농지법만 거짓말 쳐도 마지막이라고 한번 봐준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은 거짓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명령 위반이면 전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자, 같이 해볼까요? 명령 위반이면 전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거짓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요 2번 못 풀면 혼난다. 나는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반드시 합격한다. 5조? 해설은 축 합격. 제 거 문제의 항상 마지막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됐나요? 진도 끝난 거 아니야. 공법은 시간 남는다고 미리 보내는 게 아니야. 그건 예의 없는 거야, 공법은. 시간이 남으면 또 해야 돼. 그래서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핸드북 가져오셨죠? 안 가져오시면 그냥 째려보고 계시면 돼. 여기 맨 앞에 요 책에도 있죠? 요거하고 개발법, 정비법 줄거리
책에도 1페이지부터 잠깐 지금까지 배웠던 거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게요.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게. 아셨죠? 예, 맨 앞에 좀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선생도 만들었겠구만. 책에도 해가지고요. 스프링 다 해서. 나도 어제 내가 만들었어. 돈 주고. 아셨죠? 이거 만들어 보니까 유대리가 보고 그러더라. 선생님은 나도 누가 훔쳐갈 거라고. 괜찮아. 하나 더 만들어 왔어. 자, 이렇게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전체 줄거리 있죠? 요거 이제 다시 전체 줄거리 잡는 거 한 2시간 하고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예. 쉬었다 할게요.